이 영상은 초보자가 1년 동안 셀프 인테리어를 하며 오직 유튜브를 통해 독학으로 배운 내용으로 저와 같은 생초보들을 위해 만든 영상입니다. 인테리어를 아시는 분들은 부디 창을 닫아주세요. 하나, 잘못된 만남. 지금 타일 작업을 하시는 분은 인기통이라는 카페에서 제가 직접 섭외한 타일 기술자로 타일 작업을 배우고 싶어 허락을 받고 촬영한 영상입니다. 타일을 옮기는 사람은 이 채널의 주인공 민호 아빠로 타일을 배우려고 돕는 중입니다. 저희처럼 모든 공정을 셀프로 하시려는 분들도 타일만큼은 쉽게 도전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대부분 타일 기술자를 고용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당연한 선택이 타일공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되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기술자분은 타일만 30년 넘게 하셨고 화장실이 커서 2명이 작업해야 했지만 경력이 많아 혼자 할 수 있다고 하여 당시 조공 포함 금액인 45만원을 드렸습니다. 이분을 섭외하기 전 다른 타일공과 계약했었는데 약속한 날짜에 오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아 다른 휴대폰으로 겨우 통화했더니 미안하단 말도 없이 끊어버렸습니다. 전 지금까지 다른 분들의 하자 경험담을 들을 때면 집주인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현장 감독을 게을리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겪어보니 현장에서 하자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제 시공을 부탁하기란 너무 어려웠고 원래 그런 거다. 당신이 몰라서 그러는 거다. 이 일만 30년 했는데 하자 한번 발생한 적 없다. 라는 답변처럼 소통의 벽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우여곡절 끝에 완성한 화장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둘, 이 화장실은 망했습니다. 바닥 줄눈은 제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보시면 압니다. 전 이 유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유가 위치에 대한 아무런 생각 없이 타일을 붙여 조각으로 땜빵했고 그나마도 깨졌네요. 줄눈을 넣을 틈도 없는데 단차도 맞지 않아 물 빠짐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긴 어떻게 물이 빠지라고 한 것일까요? 아무리 전문가라도 타일 스페이스를 쓰지 않으면 타일 간격이 맞지 않습니다. 줄눈을 제대로 닦지 않아 긁어내는 중입니다. 줄눈 시공 후 바로 닦으면 쉬운 일이지만 굳은 후에는 정말 힘들게 긁어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줄눈이 제대로 닦이지 않은 곳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닥 줄눈을 하지 말라고 하였고 영상처럼 제가 직접 시공하였습니다. 제가 사용한 바닥 줄눈은 아덱스 디지3인데 FG4 탄성 줄눈보다 3배가 비싼 제품입니다. 비싼 만큼 오염에 강하고 좋은 제품이지만 최대 단점이 타일에 묻은 줄눈 제거가 어려워 마스킹 테이프로 타일에 보양 작업 후 실리콘 에라로 시공했습니다. 줄눈을 닦아낼 필요 없이 이렇게 테이프만 떼어내면 끝입니다. 여긴 타일 커팅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이 정도 오차는 타일을 다시 재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코너비드를 이렇게 붙이면 어떻게 하나요? 위쪽 코너비드가 타일 끝까지 덮어줘야 하지요. 졸리컷을 하실 수 있다고 하여 부탁드렸는데 너무 간격이 넓었다가 좁아지고 단차도 맞지 않네요. 너무 보기 싫어 나중에 코너 몰딩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여기도 정말 심각한데 어떻게 하면 시공한 다음날 줄눈에 크랙이 생길까요? 타일과 줄눈 간격이 들쭉날쭉인 건 너무 흔한 문제고요. 앵글밸브와 오수관 타공은 이게 최선일까요? 줄눈을 긁어낼 부분도 많았지만 구멍이 뚫려서 채워야 할 곳도 많았습니다. 제가 구매한 제품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7배나 비싼 아덱스 탄성 줄눈인데 어떻게 작업을 하면 이렇게 크랙이 생기고 구멍이 뚫릴까요? 비교를 위해 다른 타일공의 작업 결과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셋, 만족했던 타일 기술자. 이곳은 같은 주택 2층 화장실입니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유가 주변 타일 커팅을 거의 정중앙에 맞췄습니다. 완벽히 맞출 수 있었지만 세면대 배수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간 틀어졌습니다. 제가 유가 부분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화장실에서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이고 바닥에 물은 줄눈을 따라 흐르는데 이렇게 유가 주변으로 커팅을 해줘야 배수가 빠릅니다. 또한 유가 부분을 맞추기 위해 미리 양쪽 타일 끝부분을 잘라서 시공을 해야 하고 이보다 먼저 벽 타일도 바닥 타일에 맞춰 잘라준 후 부착하는 번거로운 일이 생깁니다. 그래야만 모든 타일에 줄눈이 맞춰져서 일체감 있는 시공이 됩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작업 시간이 2배 이상 들어가는 번거로운 일입니다. 과연 전문가가 아니라면 그 차이를 알기 힘든 이런 디테일을 알아서 해주시는 타일공이 얼마나 계실까요? 이때는 저도 타일 초보라 그저 알아서 해달라고만 했었습니다. 코너비드도 유격 없이 잘 시공하였고 보일러 배관이 꽤 까다로운 부분이었는데 나름 신경을 써주셨습니다. 콘센트와 앵글밸브 타공도 깔끔하게 되었네요. 대부분 그라인더로 대충 뚫기만 하는데 앵글밸브 크기의 홀소로 타공해줬습니다. 너무 칭찬만 해서 오해하실 것 같은데 2층은 제가 아닌 다른 타일공이 작업하였습니다.
당연히 방수와 구배는 1층과 동일하게 제가 셀프로 직접 하였고 2층을 먼저 작업하고 1층을 했기 때문에 바닥 컨디션은 1층이 더 좋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동일한 조건에서 타일공의 역량에 따른 결과는 큰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2층을 보시면 내부 계단이 있어 타일 대각선 커팅과 부착이 쉽지 않았을 텐데 흠잡을 곳이 없습니다. 타일도 단차 없이 부착되었고 줄눈도 저가 제품이었지만 갈라짐 현상도 없습니다. 좀 더 비교하시기 쉽도록 두 화장실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이 2층 화장실이고 오른쪽이 1층 화장실입니다. 원래 목적은 타일 기술자의 실력이 아니라 턴키 방식과 반셀프 방식의 가격 비교를 위해 테스트 목적으로 시공 방식을 달리했었는데 우연히 타일공의 능력 비교가 되었네요. 가격 비교는 확실히 반셀프 방식이 저렴했습니다. 사실 업자를 일반인이 잘 선택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도 1층 타일공을 구할 때 업자분의 유튜브나 블로그, 작업 사진 등을 확인했지만 에이스 하드웨어 업체에서 우연히 연결해준 타일러가 훨씬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셨듯이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제 경험상 추천을 드린다면 젊은 작업자 분들이 말씀도 잘 통하고 제 요구사항도 잘 들어주시고 공구와 자재도 좋은 것들을 사용하셔서 추천드립니다. 결국 이번 일을 계기로 남은 타일 작업은 직접 셀프로 하였고 다음 영상도 셀프로 발코니와 현관, 화장실 타일을 직접 부착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현관과 발코니 타일 작업 영상입니다. 졸리컷 방법도 나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